구성남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겁니다. 일단 광명구역부터 한번 보죠. 실제로 지금 이게 네이버 블로그 이제 현재 가장 최신화된 자료입니다. 매물 나와 있는 것들. 그것들을 제가 84A 타입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가장 대표할 수 있는 11구역과 4구역인데 12구역은 매물이 거의 없어요. 제일 비싼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감정가 여기 나와 있죠? 실제로 요거를 보시고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간평만 나와 있는 건 간평가랑 권리가랑 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86이긴 한데 그냥 간평가랑 권리가를 같이 썼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 근데 여기는 그냥 혼용해서 여기는 권리가라고 쓰고 여기는 간평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11구역, 얘가 4구역, 그 다음에 얘가 9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간평가 권리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원래는 간평가 플러스 P입니다. 근데 아까 이거를 권리가로 해서 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얘를 간평가에다가 프리미엄, 얘네 두 개 더한 거죠.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9억 5천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나와 있고, 이주비 대출이 여기 24 이주비 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건별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구역별로 이사비가 있는 데가 있었고, 이주비 대출은 한 40% 정도 수준에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역에 뭐가 있느냐보다 이사비도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까 그 구역별로 정리해 놓은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왜? 물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을 그 물건이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초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그 다음에 추분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권리가를 빼는 겁니다. 이만큼이 추가 분담금인데 이게 1억 7,560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입주를 할 때 이만큼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초투는 얼마냐? 매매가, 간평가 플러스 P인 매매가에서 이주비 대출인 얘를 빼면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7억 7천이 나오는 거. 그래서 총매가는 매매가 플러스 추분이니까, 혹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이거 두 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하면은 11억 2,560이 나옵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아까 13억 정도였는데 얘가 고평가,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는 안전마진이라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왜? 이게 고평가된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고, 광명 4구역 물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여기 3억 8천이 권리가죠. 그래서 얘를 권리가로 봤을 때 얘를 116으로 하면은 대략 간평가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P는 얘가 6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억. 그 다음에 얘가 합치니까 9억 8천이 되는 거예요, 매가. 근데 얘는 지금 이주비 대출 이사비가 없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그러면 얘가 없으면 초투가 늘어나겠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57654예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인 얘를 빼는 거니까 추가 분담금은 거의 2억 가까이가 나오고, 초투는 이사비랑 이게 없기 때문에 거의 이게 요만큼이 나옵니다. 초투가 요만큼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얘가 실투금이 98840이 나오잖아요. 9884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투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중간에 잔압한 금액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사비를 또 받았어. 한번 보니까 좀 복잡해. 그래서 실투금이 실제 요 정도 들어간대요. 거의 뭐 9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총 매가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1억 7천 요 정도가 나와가지고 주변 시세랑 보면 요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비싼 편이다. 제가 봤을 땐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마진 없이 거의 지금 요 정도 시세가 정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시세가 아까 11억 5천, 아까 수지 정도 시세인 거죠. 그 다음에 광명 9구역이 좀 쌉니다. 얘가 이제 250. 아까 이제 여기가 9구역인데 권리가가 2163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감정가로 했어요. 감정가로 했고, 이주비 대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여기다가 이제 넣은 거죠. 1200 여기 넣은 거고, 프리미엄이 아까 2억 9천. 그래서 매매가는 지금 5억 정도가 되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는 56251인데 추가 분담금은 조분가에서 권리가를 뺀 게 한 3억 4천인데 이 정도를 이제 추가 분담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초투가 얘는 5억 정도, 얘는 지금 초투가 4억 5천 정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얘는 B타입이고 얘는 A타입인데, 그리고 총매가 같은 경우는 8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싼 거죠. 얘네 두 개보단 여기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얘는 8억 5천, 얘는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사이가 나온다. 그리고 초투는 4억에서 5억, 얘 7, 8억 정도, 10억 뭐 이렇게 나온다. 구성남을 한번 보면 제가 이거 어제자로 또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여기가 구성남인데 여기 이제 재개발 구역들 갖고 온 구역이 여기가 이제 산성역 프레스티아인데, 산성역 프레스티아 바로 위쪽에 있는 산성구역과
그 다음에 도안중 1구역, 그 다음에 상대원 2구역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 더 입지 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건데 입지 가치가 여기가 평지이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이제 상권이 좀 형성이 되면 여기가 이제 대장급 입지라고 불리고요. 물론 산성구역과 산성역 프레스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1, 2, 3인데 여기는 좀 진도도 느리고 아까 9구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이 세 개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대원 2구역 이제 제일 쌌던 데가 얼마냐면, 이제 이걸 계산을 쭉 이렇게 해보면 초투가 한 5억 정도, 거의 비슷하죠 9구역이랑. 근데 총매가가 오히려 얘가 더 싸요. 그러니까 제일 광명에서 싸다고 생각하는 총투도 구성남이랑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안중 1구역 같은 경우는 얘 84 타입인데 초투는 6억대, 초투가 조금 더 싸죠. 그리고 총매가도 얘가 더 싸요. 총매가도 얘가 10억이 안 됩니다. 산성구역 같은 경우도 얘는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인데 총매가가 9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남이랑 광명이랑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거든요. 아니면 광명이 조금 더 비싸거나. 근데 초투나 총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광명이 재개발 물건도 결코 싸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재개발 탑2 중에 뭔가 선택을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구성남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광명이 좋은 건 맞아요. 수도권에서도 2급지, 2.5급지 정도 되는 입지이고 되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싸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성비가 괜찮은 단지들은 있었어요. 저평가가 나오는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지라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도 오케이. 근데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은 글쎄 광명을 굳이?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지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다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 철산 역세권 주변의 신축들, 그 다음에 광명역과 광명사거리역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 1, 2, 하안동 3, 소화동 4. 근데 얘네들이 또 거의 비슷하고 얘네들이 연식이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요렇게 갈 것 같고요. 지금 광명을 선택하실 때는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보다는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내가 좋은 구역인 거, 그 다음에 좋은 재건축 물건인 건 알겠어. 그런데 비싸요 지금. 그거보다 한두 단계 떨어지지만 차라리 광명 내에선 싸냐 비싸냐의 관점으로 차라리 싼 아이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현재 광명이 고평가 단지와 저평가 단지가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명을 꼭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지보다 가격에 더 집중하자.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입지는 하나 떨어지지만 조금 더 싼 물건, 가격이 저평가된 물건을 선택하는 게 지금 광명을 접근할 때는 더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 그 다음에 구성남, 그 다음에 판교 이런 데 이제 연관성이 있는 데들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